Part 1 Opening. 여러분, 여기 두 명의 농부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농부는 땅을 사고 씨앗을 뿌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10년을 기다립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10년의 불확실성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비로소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인 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두 번째 농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남들이 7년, 8년 동안 피땀 흘려 키워놓은 이제 수확까지 딱 1년 남은 밭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밭주인에게 현금을 쥐어주고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이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 그 자체를 돈으로 매수해버린 것입니다. 남들이 10년 걸려 얻을 결과를 단 1년 만에 손에 넣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석할 딜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 시간을 가장 거대한 규모로 거래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타임머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금융시장의 언어로 앞서 말한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Primary P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자,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들어가서 가치를 창출하는 전통적인 사모펀드 전략이죠. 반면 수확 직전에 밭을 사는 전략을 우리는 Secondary Market Strategy라고 부릅니다. 이미 설정된 펀드, 이미 투자된 포트폴리오의 지분을 중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J커브, 즉 투자 초기 수익률 하락 구간을 제거하고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고도의 금융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은 소수의 전문가들만 아는 그림자 영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시장의 중심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유럽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웨덴의 이 QT가 왜 하필 지금 영국의 전설적인 세컨더리 하우스 콜러 캐피털을 무려 5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인수했는지 그 이면을 파헤칩니다. 단순히 덩치를 키웠다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이 딜의 10%도 못 본 것입니다. 이 QT는 지금 자산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QT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유동성 위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마스터키를 산 것입니다. 힐하우스나 블랙스톤도 탐냈던 이 구조, 왜 이 QT가 가져갔으며 이 구조가 어떻게 우리 같은 개인 신디케이트 설계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이 QT가 인수한 대상은 콜러 캐피털의 지분 100%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이 QT는 콜러가 운용 중인 펀드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펀드를 운용하고 관리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너럴 파트너, GP 자체를 인수한 것입니다. 콜러 카피탈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겠습니다. 1990년 제레미 콜러가 설립한 이래 세컨더리라는 산업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현재 운용자산만 약 380억 달러, 한화로 50조 원에 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진 데이터입니다. 30년 넘게 전 세계 수천 개의 사모펀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잃었는지에 대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방대한 비공개 장부를 이 QT가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용사가 아니라 사모시장의 정보사령부를 인수한 것과 같습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 딜의 총 기업 가치는 약 37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QT가 콜러 캐피털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수료 수익, P-Related Earnings에 무려 19.5배라는 멀티플을 적용한 값입니다. 일반적인 제조기업 M&A에서 EBITDA 멀티플 10배면 적정하다고 하고 15배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그것도 사람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사에 20배 가까운 멀티플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QT가 이 딜에 대해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베팅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QT는 이 5조 원을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조 설계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불 대금의 구조는 크게 어프런트 컨시더레이션, 선급금과 언어아웃, 성과급으로 나뉩니다. 전체 37억 달러 중 32억 달러는 확정적으로 지급되지만 나머지 5억 달러는 너희가 앞으로 3년 동안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주겠다라는 조건부 지급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32억 달러의 선급금조차도 전액 현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QT는 상당 부분을 자신의 주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주식 교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줬을까요? 세금을 아끼려고?
아닙니다. 이것은 콜러 캐피탈의 파트너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황금 수갑입니다. 콜러 캐피탈은 전형적인 인적 자산 중심의 회사입니다. 창업자 제레미 콜러와 핵심 파트너들이 나 돈 벌었으니 은퇴하겠다고 나가버리면 5조 원짜리 회사는 다음날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 큐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회사 값을 우리 회사 주식으로 쳐주겠다. 그러니 우리 회사의 주가가 오르도록 너희도 계속해서 뼈 빠지게 일해라. 만약 너희가 나가서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 너희가 받은 인수 대금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프로들이 딜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기심을 나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인센티브 얼라이먼트 구조를 짭니다. 자, 계약서에 도망가지 말라고 쓰는 건 하수입니다. 네, 도망가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짜는 것이 고수입니다. 네, Part 3 Governing Logic 구조를 뜯어봤으니 이제 이 딜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 거버닝 로직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큐티는 시장가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얹어주면서까지 이 세컨더리 하우스가 필요했을까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성장이지만 심층적인 이유는 생존과 침투입니다. 그래서 이 딜을 관통하는 첫 번째 논리는 The Great Consolidation War, 대통합 전쟁입니다.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업계는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제국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바이아웃만 잘하는 샵, 부동산만 잘하는 샵, 인프라만 잘하는 샵이 각자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블랙스톤, KKR, 아폴로, RS 같은 거대 포식자들이 모든 영역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LP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돈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만 맡기면 주식, 부동산, 대출, 세컨더리까지 우리가 알아서 다 굴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원스톱샵 전략입니다. 자, 이 전쟁터에서 이 QT는 유럽의 그 맹주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QT는 기업 인수도 잘하고 인프라 투자도 잘하고 벤처도 잘하는데 딱 하나 세컨더리가 없었습니다. 경쟁자인 VC는 이미 글렌도어를 인수해서 세컨더리를 장착했고 RS는 랜드마크를 샀고 블랙스톤은 원래 스트래티지 파트너스라는 강력한 세컨더리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QT 입장에서 콜러 캐피털 인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모두 총을 들고 싸우는데 혼자 칼만 들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즉, 이 딜은 이 QT라는 거대 백화점의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명품관을 채워 넣는 플랫폼 완성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한 더 놀랄만한 진짜 이유는 두 번째 논리에 있습니다. 바로 Private Wealth Unlock, 개인 자산의 잠금 해제입니다.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왜냐? 펀드 만기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산가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내 돈이 10년 동안 묶여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투자 초기 3년에서 4년은 수수료만 나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J커브 구간을 개인들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모펀드들이 지난 10년간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전 세계 개인 자산가들의 지갑에 수천조 원이 잠자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우리 펀드로 끌어올까? 그런데 이 난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컨더리엣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컨더리 펀드는 이미 5년에서 7년 정도 지난 펀드의 지분을 사옵니다. 즉, 투자하자마자 J커브를 건너뛰고 빠르면 1년에서 2년 안에 투자금 회수가 시작됩니다. 현금 흐름이 빠릅니다. 게다가 수백 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되어 있어 리스크도 낮습니다. 이 QT는 정확히 이것을 노렸습니다. QT는 이미 전 세계에 강력한 프라이빗 웰스 영업망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망에 태울 물건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존의 10년짜리 펀드는 개인들에게 팔기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콜러 캐피털을 인수함으로써 이 QT는 개인들에게 팔기에 가장 완벽한 상품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고객님, 10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상품은 이미 숙성된 와인입니다. 사자마자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세일즈 피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QT가 지불한 5조 원은 단순히 콜러라는 회사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아직 아무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개인 자산 시장, 리테일 마켓으로 진격하기 위한 통행료이자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입니다. 시장은 이 딜을 M&A라고 부르지만 저희 눈에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공사로 보입니다. 기관의 저수지에서 개인의 수도꼭지로 물길을 돌리는 대공사 말입니다.
파트 4, 사이드워크 어플리케이션 모듈. 자, 거대 담론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부분은 5조 원을 가진 이 QT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딜을 설계하려는 개인 GP이거나 혹은 자신만의 투자 조합을 만들려는 예비 신디케이트 빌더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QT가 콜러를 인수하며 보여준 이 시간을 사는 구조를 어떻게 개인 레벨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할 때 항상 프라이머리 마인드셋, 신규 투자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대박 날까? 어떤 코인이 100배 오를까? 네, 이것은 씨앗을 심고 10년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인드입니다. 물론 대박이 터지면 좋지만 실패하면 10년이라는 시간과 원금을 모두 날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조 설계자는 시선을 돌려 세컨더리 마인드셋, 구주 인수 사고방식을 장착해야 합니다. 누가 지금 현금이 급해서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려고 하는가? 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딜룸을 만든다면 다음의 세 가지 모델을 당장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 1, The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 전략.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3년에서 4년 전 벤처 붐이 일었을 때 개인 투자 조합이나 비상장 주식에 돈을 넣은 지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5년 뒤 상장할 줄 알고 들어갔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IPO는 막혔고 돈은 묶였고 그들은 당장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이 필요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입할 틈새입니다. 그들에게 제안하십시오. 네, 당신이 가진 1억 원짜리 조합 지분.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지만 내가 7천만 원에 인수하겠다. 상대방은 30% 손해를 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미 30% 수익을 확정짓고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QT가 하려는 세컨더리 전략의 마이크로 버전입니다. 거창한 펀드가 없어도 됩니다. 저 주변에 묶인 돈을 풀어주는 해결사가 되는 것, 그것이 딜 소싱의 시작입니다. 모델 I, The Employee Option Pool, 임직원 구주 타겟팅.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소위 유니콘이라 불리는 스타트업들을 보십시오. 그 회사의 초기 멤버들은 수십억 원어치의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없는 하우스 푸어와 같습니다. 스톡 옵션을 행사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신디케이트를 결성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세금 낼 돈을 대여해 주거나 주식의 일부를 우리가 매입해 주겠다. 이 전략은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회사는 시리즈 C, D까지 성장해서 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초기 엔젤 투자자처럼 회사가 망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큰 나무의 열매만 따가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렉트 세컨더리입니다. 모델 3, The Narrative Shift, 제안의 재설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투자자들을 모을 때의 설득 논리, 즉 내러티브를 바꾸십시오. 대부분의 초보 GP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 기술이 대단합니다. 10년 뒤에 100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과 고금리 시대에 이런 말은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박보다 안전을 원합니다. 이 QT의 논리를 빌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대박을 노리는 헌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이 급해서 던지고 나간 우량 자산을 줍는 청소부입니다. 우리는 1달러짜리 자산을 70센트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할인과 안전마진의 내러티브는 하락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100배 수익보다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30% 할인을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의 신디케이트 정체성을 성장해서 구조적 차익 거래로 이동시키십시오. 이 QT가 5조 원을 태워서 얻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 구조적 편안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이 시간을 사는 구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하방 방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5, 클로징. 자, 오늘 우리는 이 QT와 콜러 캐피털의 5조 원짜리 거래를 해부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그저 이 QT가 덩치를 키웠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은 19배, 멀티플이 너무 비싸다, 아니다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소음 너머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이 딜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이동입니다. 기관 자금의 경쟁이 심화되어 말라가는 시대에 개인 자금, 프라이빗 웰티라는 새로운 우물을 파기 위해 세컨더리라는 가장 날카로운 드릴을 가져온 이 QT의 생존 본능을 보십시오. 추후 레이어 포더 신디케이트 디브리프에서는 콜러 캐피탈, 아디안 등
독립계 세컨더리 사모펀드와 현재 글로벌 메가펀드에 인수된 세컨더리 전문 사모펀드 인수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가펀드들이 단순히 구색 갖추기 위함이 아닌 세컨더리를 인수하는 진짜 이유, 홀리그레이인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다가가기 위한 핵심 단계임을 다루면서 왜 우리나라는 아직 이 단계까지 가기 어려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장 이 큐티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작은 이 큐티가 되어 자신만의 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을 기다리며 비를 기도할 때 구조 설계자는 누군가가 키워놓은 9년 된 밭을 삽니다. 누군가는 문이 열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때 구조 설계자는 벽을 뚫고 새로운 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